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교우님들에게 저의 살아왔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 교우님과 저에게 도움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간증이 훌륭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나이 이제 57살 먹은 사람이 어떤 제 삶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감동되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오늘 제목만 적어왔습니다. 제목만. 예. 제가 성장해왔던 배경, 교회 출석 동기, 1000번째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당생활 이야기, 그리고 낙찰 이야기, 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정이 없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이 알러지 비염은 꽃가루 비염도 아니고 어떤 비염, 온도 알러지. 예, 온도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면은 이렇게 콧물이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인데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염이 걸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아라 하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제가 1965년 7월 전라남도 광주, 지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제 어렸을 때는 전남이었죠. 전남이었는데 제가 지금 호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 양동시장이라고 있어요. 양동시장 그 옆에 종합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7살까지 살다가 아버님의 직장으로 인해서 나주를, 아버님 고향인 나주로 이사를 해서 나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요, 중학교를 나오고 다시 광주로 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유학을 오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제가 5남인데 가장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그리 크게 부유하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좀 보리밥은 안 먹은 것 같았어요. 네, 보리밥은 먹지 않고 커왔는데 아버님이 식도암으로 1982년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암 투병을 하시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에 걸리면은 집안이 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어떠한 저기가 없고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치료를 받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제 그 피난처인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간 와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오남 일녀 그 어린 애들 키우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빚 갚고 오면서 가정 형편이 매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군대 생활 3년 동안이. 그래서 뭐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고등학교 공락금 막 2명, 3명, 중학교 공락금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해와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왔었는데 갈림길이 있었어요. 나주시청의 특채가 되는 공무원이 될래, 대학교를 복학을 할래. 그런 갈림길이 있었는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은석이라는 사람이 동생들을, 어머니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하고 집안을 이끌어간 아버님이 안 계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복학을 선택을 했어요. 예. 복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어머님께서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랬지만은 공부는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나름대로 좀 해가지고 등록금을 좀 면제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와서 동생들 또 이렇게 탈선하지 않고 정말 순탄하게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제 삶이 어떤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 복학하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 복학하고 있다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면책이라고 합니다. 민정당, 민주공화당, 민주자유당 전두환 대통령 했던 그때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주 군이 있으면 군을 책임지는 사람, 각각 면책이 있는 거예요. 면책. 어머님을 찾아와서 우리 은석이가 학교 다니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나주시의가 국회의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민당에서 지역구에서 뽑힌 이재근이라는 걸출한 평민당 사무총장까지 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저기가 있었는데 전국구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살아계시는데 건국대 부총장을 하셨던 나창주 교수가 월기수의 멤버로 전국구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그때 했었던 분들이 강재섭, 나창주, 김군현 이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면책을 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힘든데 어렵지 않느냐. 나주 군이 면이 13개 군이 있습니다. 13개 면이 있는데 면에 하나씩 장학금을 준다, 등록금을 준다. 등록금을 주니까 은석이를 내가 추천하려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왜 무겁냐면요. 제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는데 그 복학은 85년, 86년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데모를 잘하는 조선대학교 녹두대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깡패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있었어요. 녹두대라고.
데모오는 사람들인데, 데모오는 학생들인데요. 데모오는 학생들인데 쇠파이프를 2m짜리를 갖고 다니는 녹두대라는 그 당시에 대학교 시위 조직이 있었어요. 그 주도를 우리 정치외교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은석이가 민정당 장학금을 받는다? 이 소문을 나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형편상 어려운데 장학금 타고 싶고 등록금이 4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학기당 5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기 오고 했었는데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저기 하다가 제가 찾아갔어요. 마창조 국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타고 싶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입당원서는 못 쓰겠습니다. 의원이. 딱 그러니까 그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나창조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학생놈이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뭔 입당원서는 입당원서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탔습니다. 2년, 3년, 4년 동안 타고 지내다가,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 생활이라는 게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넘어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하다가 이제 이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된 거예요. 신한국당이 되었는데, 정치라는 게 항상 우리 한국 정치는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보복 정치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니까 노태우, 전두환 밑에서 했던 사람들 뭐 공천은 안 줄 뿐더러 보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잘못을 했겠죠. 예? 저기 뭐냐, 육고 황태자 이름이 누구죠? 박철원 씨, 박철원, 우리 강재석, 나창주.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나주가 그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독립된 선거구가 아닌데, 그때 좀 유명한 최인기 씨라고 농림부 장관 했고 내무부 장관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나창주 씨를 밀어내고 그 위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로 세웠었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았던 우리 나창주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나와요. 무소속으로. 근데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장학금을 그분한테 받았잖아요. 그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정치가 투명하지 못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좀, 이게 우리 좀 힘있는 국회의원들은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갖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YS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트렁크에요. 돈을 뭐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던 걸 제가 이제 뭐 제 눈으로 봤고 목격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창조 의원님을 제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면서 제가 정당생활 아닌 정당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예. 제가 1990년, 9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를 했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호남에서 최인기라는 그분이 23.5%가 나왔어요. 3% 5%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 나주 김영삼 대통령이 최인기 그 내무부 장관을 당선을 시키려고 헬기로 돈을 뿌렸다는 정도로 그때 돈을 많이 뿌렸어요. 헬기로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뿌릴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23%가 될 수가 없지. 예.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제가 그 정당 생활을 해 오다가
광주 전남에서 뭐 민자당, 신한국당 하는데 뭐 당직생활 월급점 몇 푼 받아가지고 뭐 누가 대우를 받겠습니까? 저 보면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아유 저 역으로 저한테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왜? 광주 전남에서 저기를 하니까 이 민자당을 하고 신한국당을 하니까 저는 수모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유 편하게 뭐 훌륭하고 똑똑한 놈들은 다 민주당에 있는데 저같이 지방대 나오고 그냥 뭐 어설픈 놈이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단계 전남 도당에서 좀 당직자 생활에 올라갔어요. 청년위원장, 뭐 홍보위원장, 뭐 수석부위원장 이렇게 하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전라도에서 한 10년, 15년 동안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제가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혜택을 봤어요. 공기업 이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도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뭐 3년, 5년이라고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중앙당 부대변인도 하고 뭐 공기업 이사도 하고 또 직함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비즈니스 하는데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욕심이에요. 돈을 제가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안 벌고 또 박근혜를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그걸 제 생각했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이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탄핵되기 전에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이제 정당 생활 그만해야겠다. 사실 이제 국회에 공천 넣었는데 안 주더라고. 왜 안 주냐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사조직 호남 사람 또 중앙당 청년위원회 몫이 3개야.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가 되는데 역시나 어떤 제 자질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정당 생활을 접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제가 그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를 하면서 그 인맥을 좀 이렇게 형성을 해서 건설회사를 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건물수 수가 가장 많은 이 직종군이 건설업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7년,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당 생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한 20년 전에 제가 와이프는 정말 신실한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와이프의 전도를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그러냐 그냥 나한테 배워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있다가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5살 더 먹은 연상의 여인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와이프한테 걸렸어요. 와이프한테 걸렸는데 가관이 뭐냐면은 그 여자가 와이프를 찾아갔어요. 네 남편 훌륭하진 않지만 내가 딛고 살란다. 이게 실합니다. 너희 남편 좀 뒷바라지도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정당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저기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와이프가 말도 못할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조강지처럼 해갖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 있는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여자하고 와이프한테 이 와이프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선택을 한다. 당신은 그냥 내가 좀 외롭고 저기에서 힘들어서 그렇게 저기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말을 했는데 와이프는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용서를 못하고 와이프가 용서를 못하고 됐다. 그냥 헤어지자.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설득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우리 그 처갓집에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와이프 오빠가 계시는데 정말 나를 많이 좋아했고 그랬는데 실망이 너무 컸고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무엇을 해도 뭐 술을 끊어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죠. 와이프는 이제 서울로 오빠한테 가버리고 안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이 믿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란다. 내가 당신이 믿는 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 테니까 내려와라. 서울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갔죠. 강주 완대교회라고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 성도가 됐던 것 같아요. 큰 교회예요. 막 부흥되는 교회야. 가가지고 안디옥. 아니 깡통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쌍촌동 안디옥이. 깡통교회라고 그때 맞아요. 쌍촌동에 조그만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가지고 가장 비싼 땅 상무직으로 운천조수지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던 교회예요. 지금도 큰 교회를 한 3,000명까지도 있었던 교회인데 가니까 또 우리 학교 또 선배님이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이 좀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가소롭더라고. 뭐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일하고 계셔. 그것은 이 사회적인 잣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아니요. 제가 가르쳐. 이 초신자가. 네? 이 사회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기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와이프가 당신이 교회 다녀봤자 얼마나 가겠어? 한 달에 다니면 많이 다니겠지 이렇게 한 거죠. 한 달가 두 달가 석 달가도 별로 믿지를 않더라고. 교회를 주일마다 다녔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박영문 장로라고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분이 좀 유명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하고 다니는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의 친동생인데 지옥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와이프의 어떤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그때 그 당시 제 생각으로 교회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겠다. 근데 저기가 딱 맞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걸 하시네. 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 출근하면 이게 딱 이렇게 넣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출근하면 이게 찍는 거 있잖아요. 딱딱 하는 거. 예. 그걸 설치를 했어요. 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여기 교회 출석하면 이렇게 출근도장 찍어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갈 때는 한 5번, 6번 나가고요. 1,000번째를 그때부터 드리게 됐어요. 1,000번째. 새벽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우리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이 새벽 예배 100일 다니니까 끝나더만요. 그냥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언제 바람 피웠냐? 우리 남편은 바람 핀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남편을 또 다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시험에 들고
광주에서 제가 한 12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3번 옮겼던 것 같아요. 교회를 왜 옮겼냐면은 그 좋은 교회인데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된 행동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젊은 혈기에 뭘 어떤 걸 했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이 초신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하고 그 교회 한번 찾아봐서 나 그 교회는 안 가네. 뭐 와이프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 다녔던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예수님 계속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 한 20명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강주 모험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지만은 정말 뭐랄까 알찬 교회였어요. 정말 신실하고 알찬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 또 하다가 또 헌금으로 또 이렇게 저기 또 시험 받는 거예요. 좁으니까 김장 때 되면 김장해야지. 또 뭐 저기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가 시험을 받더라고요. 예. 조금만 이게 태가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와이프가 또 그래가지고 저 강주 미문교회라고 적당한 교회를 또 골랐더라고요. 300명, 한 400명 되는 교회, 아주 크도 않고 적도 않고 그런 교회를 딱 골라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근데 항상 제가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항상 예뻐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서울로 2008년도에 이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훌륭한 또 경제학자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자를 하면 아시죠? 사기꾼을 거동용어로 경제학자라고 해요. 경제학자. 예.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에 빠지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냐. 나 정말 제가요 제가 만으로 56세니까 56년 동안 살면서 최근 3년 동안처럼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힘든지도 몰랐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애들을 키워야 되고 애들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힘들잖아 경제가. 그냥 돈 조금 있는 거 그것마저도 그냥 홀랑 그냥 사기꾼한테 갖다 줬어요. 3억 4억 해가 7억을 딱 갖다 줬어.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 근데 핑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매진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마누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기꾼을 만난 거 아니냐. 돈을 벌기 위해서 대략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좀 해왔는데 작년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작년부터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 내년부터는 설만 지나면 잘 된다. 제가 간증에 이 말은 꼭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3대가 끝난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것이다. 설만 지나봐라. 흰 소예가 와라. 제가 제 속으로 교회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국에서 왜 1월 1일 되면은 왜 흰 소예가 왔다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주의해잖아요. 음력이 안 바뀌었으니까. 음력설이 돼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흰소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만 지나면 잘 되겠다.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요 자신감을 회복을 하면은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금방 한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목사님한테 어제 우리 김경영 목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건설을 하는데 조달청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로해서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과가 돼요. 지금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왜 못하냐면은 엄밀히 따져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줬던 내역이 있어야 돼요. 건설회사는 다 월급을 안 주거든요. 자격료만 주거든요. 자격증 30만 원, 50만 원. 건설 자격증이 5명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직원이 이제 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통과가 되고 어떻게 또 우리 내 고향 나주 나 어린 시절 보냈던 나주 노안초등학교 나주중학교 제 모교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큰 어떤 목회를 하고 무엇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정말 예수의 본이 되고 향기가 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하고 신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믿음 생활 30년 이상 하는 저희 와이프도 미신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그 형님 돌아가신 우리 형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한복을 태워드리고 막 그랬어요. 미신 행위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그래가지고 5월 31일 날 또 산에 가서 또 옷을 태워주기로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김은석이가 그 산제사를 못 가는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6월 1일 날, 2일 날, 월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예수 전도학교 100만 원 수업료를 냈고 지금 줌으로 예수 전도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씩. 월요일 날 4시간, 화요일 날 4시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우리 그 와이프 친구들이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뭐 돈 넣고 뭐 예수님을 배우고 그런가. 이 믿음 없는 사람 제가요. 한 달 전에 엊그저께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적과 기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와이프가 고백을 하고 그 형님 미신 행위를 해야 했던 그 상징적인 한복을 갖다 버리고 왔어요. 갖다 버리고 오니까 10분 있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좀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윤택감은 아니지만은 매출을 2억을 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잘해야겠다. 제가 원래 성격이 너무 급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랬는데 좀 차분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저는 제가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비염을 주셨다고. 알레르기 비염, 온도차. 지금 괜찮네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잖아요. 이렇게. 이 알레르기 비염이 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인지 몰라요. 이 비염을 아는 분은 알아요. 코로 이러고 눈이 간질간질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이 비염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든 병입니다. 죽지 않는 병이에요. 하지만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다. 그것은 내가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저는 무좀 걸려고 죽은 사람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병처럼 신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바 우리 박윤수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게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여기에 온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봉사하는 그런 김은석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